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오늘은 5강 파이썬 리스트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먼저 리스트 병합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리스트에는 A, B, C, D, E, F가 있고요. 두 번째 리스트는 G, H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리스트를 병합을 하는데 중심이 되는 거는 리스트 1에다가 리스트 2를 병합을 해요. 그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두 개가 합쳐져 있죠. A, B, C, D, E, F 다음에 G, H 해서 이렇게 병합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첫 번째 리스트죠. 네. 여기다 붙여볼게요. 첫 번째 리스트 붙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 붙여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리스트 붙였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제 병합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병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를 확인해 보니까 두 개의 리스트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스트 2를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리스트 2는 그대로 GH가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병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했죠. 리스트 1에다가 리스트 2를 병합했죠. 그러면 우리가 배정 대입 연산이 있어요. 리스트 1에다가 리스트 2를 이런 식으로도 병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 우리가 리스트 3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 3은 우리가 숫자를 넣을게요. 그냥 1, 2 자, 리스트 3까지 요 뒤에다 병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정 대입 연산처럼 리스트에다가 리스트 3까지 결합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1, 2, 3이 결합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사용해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배정 대입 연산으로도 결합을 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삽입하기입니다. 항목을 삽입할 건데요. 보시면 A, B, C, D, E, F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append 같은 경우는 항상 제일 뒤에 추가됐어요. 근데 우리가 insert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정 인덱스에다가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인덱스가 어떻게 됩니까? 0이죠. 1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에다가 AA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0이고 1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AA를 넣어버리니까 나머지 건 뒤로 밀려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죠? 우리가 특정 위치에 삽입을 하고 싶을 때 이 인덱스 번호를 넣고 삽입할 항목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리스트를 이렇게 먼저 코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즉, 첫 번째, 0번째, 첫 번째에다가 AA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삽입됐는지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면 A, AA, B, C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3번 항목 삭제하기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그 인덱스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인덱스를 알아야 돼요. 몇 번째 항목을 삭제하겠다 하면 del이라는 명령을 탁 주는 거죠. 만약에 두 번째를 삭제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0번째, 1번째, 두 번째 C가 삭제되니까 A, B, D, E, F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삭제해 볼게요.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삭제해 보고 싶은데요. del이라는 명령을 주고 우리가 리스트에 몇 번째를 삭제하고 싶다. 삭제해 보고 싶은 거 0, 1, 2, 3, 4. 4를 삭제하고 싶어요. D네요. 그죠? 그럼 D가 지워졌는가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지워졌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값수로 리스트 항목을 삭제할 겁니다.
좀 전에는 인덱스 번호를 알았는데요. 이번에는 내용물, 그죠? 내용을 삭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인덱스가 굉장히 많으면 한 50개, 100개 넘으면 이거 일일이 셀 수가 없잖아요. 몇 번째. 그럴 때는 우리가 원하는 내용물이 뭐가 있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그 내용물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remove 함수를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e를 삭제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e가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해볼게요. 자, 리스트 다시 쳐보니까 보세요. e가 삭제가 됐습니다. 자, 다시 창을 좀 열게요. 많이 밀렸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런 모듈 하면 네, 콘솔이 또 비어지고요. 자, 우리가 항목 삭제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항목을 얻은 후 삭제하기. 이거는 뭐냐면요. 뭐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1타 2득.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인덱스를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팝. 그러니까 출력하라는 거잖아요. A, B, C. 여기 두 번째죠. 0, 1, 2. 이 C를 가져와요. 가져오고 난 뒤에 여기 집어넣어요. A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 C를 삭제해버려요. 팝했는 걸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리스트를 확인하니까 어때? C가 없죠. 그리고 A를 출력하니까 가져왔죠. 우리 이런 거 쓰일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회원 관리할 때 그 어떤 회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져왔던 회원은 한쪽 다른 쪽에 들어가야 되고 기존에 있던 회원은 또 삭제가 돼야 되고 이런 경우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리스트가 먼저 A, B, C, D, E,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팝 해가지고요. 두 번째 걸 팝해볼게요. 0, 1, 2. 그럼 C를 팝해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C라는 값이 A에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그리고 기존 리스트는 이 C 값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보세요. C 값이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값으로 항목 위치 찾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위에서 어떤 특정 내용물을 집어넣는데요. 그 내용물로 삭제하는 건 한번 해봤죠. 리무브로. 그런데 이제 그 내용물이 몇 번째 인덱스인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A, B, C, D, E, F가 있고요. 우리 내용물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index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C는 과연 몇 번째냐 한번 볼게요. 이렇게 C는 몇 번째냐 당연히 두 번째다 나왔죠. 0, 1, 2 이렇게 이럴 때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B라는 값이 리스트에 존재하는지 리스트에 A, B, C, D 뭐 이런 게 있다면 B라는 값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값을 해볼까요? 우리가 A라는 값, 위에 리스트에서 A라는 값 있죠? in 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이제 리스트 명을 적어주는 거예요. 컬렉션 명이라 하죠? 리스트, 이렇게가, 존재하죠? 근데 없는 거 해볼까요? K라는 거 없죠? K. 해서, in 리스트에는 K라는 값이 없어요. 보세요. false가 나오죠.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항목의 개수를 세는 거거든요. 카운트라고 하죠. 자, 여기서 보면 A가 몇 개 있어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게 눈으로 셀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되게 많을 때가 있어요. A가. 그럴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걸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리스트 안에 A라는 게 몇 개가 있느냐. 예, 우리가 미리 확인해 봤듯이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문자열 변환하기. 리스트를 먼저 문자열로 변환을 합니다. 일단 뒤에 창을 좀 닫고 다시 열고 갈게요. 이게 좀 길어지니까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다가 먼저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인을 하는데요. 이 리스트를 보세요. 어떻게 조인을 합니까? 요 A, B 이거 다 결합을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중간 컴마, 그죠? 컴마로 결합해서 어떤 결과값을 나타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보세요. 이 결과값은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우리가 요 기호 보세요. 이거는 스트링입니다. 조인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뭘로 바꿨습니까? 스트링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이전에 요 똑같은 유형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뭘 사용해서 컴마를 넣었죠. 근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번에는 하이펀을 넣을 거예요. 보세요. 요것도 문자열, 요것도 문자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안 넣으면요. 이 컴마 다 들어갔죠. 아무것도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공란을 넣었어요. 그러면 순수 리스트를 그대로 결합했죠. A, B, C, D, E, F. 여기 공통점은 전부 다 이 자료형이 스트링입니다. 결과값이 스트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결합했잖아요. 이거하고 반대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거는 결합했죠. 결합했는 거고요. 이걸 하나하나 분리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스플릿이라는 거죠. 보세요. 조인과 스플릿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그 스트링 중에 연, 월, 일 해가 연도, 월, 일 이렇게 스플릿으로 분리한 적이 있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 강의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하기인데요. 여기서 보면요.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sort는 리스트 자체를 내부적으로 정렬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sort에다가 reverse to라고 하면 역순으로 정렬한다.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일단은 어떤 과정이 있냐면 이게 알파벳 순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리스트가 보시면 안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정렬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 자, 보세요. 정렬을 하면 알파벳 순으로 보세요. A, B, C, D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이건 역순이라고 했죠. 한번 볼게요. 자, 리버스. 리스트 볼게요. 보세요. A가 제일 뒤로 가고 F가 제일 앞으로 오죠. 역순으로 정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요. 뭐냐면 우리가 정렬을 했어요. 원래 이게 원본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정렬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또 그 다음에 역순 정렬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 상태는 뭐였죠? 물론 이거예요. 원래 상태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정렬할 때가 있고요. 정렬 전에는 어떻게 됐었지? 이렇게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sort 함수를 사용하면 원본이 어떻게 돼요? 흐트러져가 이제 명령 준 대로 정렬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원본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sorted라는 함수를 사용해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sorted라는 함수는 여기서 자, 여기 원본이에요. A, B, C, D, E 그 다음에 F, C, D 이렇게 원본이 있고요. 이번엔 sorted 해볼게요. 자, sorted 하면은 여기서 원래 값은 어떤 거였을까요? 리스트 쳐볼게요. 원래 값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렬했는 값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요 a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어요. a 한번 쳐볼까요? 보세요. 이건 정렬돼 있죠? a의 자료형은 뭘까요? 당연히 리스트형이죠. 그래서 원본은 리스트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렬된 결과값은 a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좀 닫고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열고요. 그 다음에 항목의 개수를 얻는 거예요. 좀 전에는 특정 내용의 개수를 얻었지만 이번에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전체 항목의 개수를 얻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 지난 시간에도 한 적이 있는데요. 문자열의 개수를 얻듯이 이 안에다 리스트를 집어넣으면 리스트에 항목의 개수가 나옵니다. 총 몇 개요? 6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를 변수에 할당하는 거. 요거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보세요. A, B, C, D, E, F라는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리스트2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요. 리스트를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리스트와 리스트2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리스트1과 리스트2 두 개 다 이렇게 A에서 F까지 두 개의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0번째를 바꿨을 때 뭐로 바꿨어요? A 값을 change로 바꾸면 우리가 리스트를 바꿨지만 리스트2도 change로 바뀌어 있어요. 왜? 이거는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같은 주소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를 바꿨지만 리스트2까지 바뀌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리스트2를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리스트를 이렇게 대입해버려요. 그러면 같은 주소를 사용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게요. 리스트도 확인하고 리스트2도 확인하니까 같은 값이 있잖아요. 보세요. 맞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바꿔볼게요. 리스트를 뭐예요? 0번째 값을 바꿀 건데 0번째 값은 뭡니까? A 둘 다 A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바꾸는 건 뭐예요? 리스트만 바꿀 거거든요. 뭐라고? change라고. change. 자, 그러면 리스트 값도 change라고 바뀌어 있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같은 주소를 쓰기 때문에 리스트2도 바뀌어 있어요. 바꾸지 않았지만 같은 주소를 쓰기 때문에 둘 다 바뀌어 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땠습니까? 이 두 개가 뭔가 같은 주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값을 하나 바꿨지만 둘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원본은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새로운 리스트에 할당하고 싶어요. 위에 하고 조금 다르게 리스트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새로운 리스트를 할당하고 싶어요.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리스트 copy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집어넣는 거. 우리가 이제 슬라이스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좀 길잖아요. 그죠? 길어요. 길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좀 닫고 다시 창을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우리가 일단은 A가 원본입니다. 잘 보세요. 원본. A 리스트가 A, B, C, D가 F까지 있죠? 원본이고, B는 어떤 방법으로? 카피 함수를 이용해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 C는 리스트 함수로 만들어요. 리스트 함수로 여기 A 값을 집어넣죠. A 리스트를 집어넣었죠.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슬라이스로 만든 거예요. D라는 변수에 우리가 A 슬라이스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A 리스트에 어디?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죠. 이렇게 해서 A, B, C, D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값을 하나 바꿔볼게요. A에 우리 이 뭐요? 0번째 거 A 대신에 change로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가 A는 당연히 바뀌는 게 맞아요, change로. 근데 나머지 것들은 위에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위에는 공유 개념으로 같은 주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바뀌는데요. B 보세요. 안 바뀌죠. C 안 바뀌죠. D 안 바뀌어요. 요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스트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리스트를 살펴봤는데 이 분량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설명을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요. 또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제 같은 것들을 많이 해보시고 이거는 충분히 숙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다른 자료형인 튜플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